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주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만원 구간 조금 탈출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주분들 좀 많이 불안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봇주 전반적인 하락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현대차, 자, 현대차가 아틀라스로 인해서 로봇주의 대장격으로 올라서게 됐죠.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던져줬고 현대차에서도 너무 과한 상승 아니냐라는 관측하에 약간의 매도세가 겹쳐진 것으로 보여요. 로봇주가 지금 현재 뭐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1분기 내에 로봇주에 대한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날 NXT 기간 중에 완전히 추세를 깨버렸죠. 추세가 지금 완전히 돌려졌다. 뭐 이제부터 하방으로 향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방에 대한 추세를 잡아갈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어이없는 이슈로 추세가 좀 깨졌단 말이에요. 상방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에서 깨졌기 때문에 옆으로 기어갈 확률이 높고 이 옆으로 기어가는 와중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변동폭에 대처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수익 구간이다. 근데 이 변동폭에는 대처할 자신이 없다. 내가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 매도를 안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차라리 지금 매도를 좀 고민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항상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무슨 섹터든 상관없어요. 크게 상승을 만들어가면은 분할 익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면은 분할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이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자, 크게 상승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할 익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놓겠죠. 자, 만약에 원익홀딩스를 통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뭐 분할로 한 10% 20% 덜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원익홀딩스가 이런 조정폭이 깊게 나올 때 내가 한 50만 원, 60만 원까지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이미 100만 원은 수익을 봤으니까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요. 자, 근데 무조건 그냥 갈 거다. 야, 로봇주 힘 진짜 좋다. 와, 무조건 갈 거야 하면서 그냥 들고 있으면 이 하락폭에 견딜지 못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수백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조정폭이 깊어지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생각부터 들게 되죠. 하지만 수익을 좀 챙겨놨을 때 이게 단기적인 건가, 지금 무슨 이슈가 있는 건가, 아니면 수급적인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은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은 아니겠죠. 100%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고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 통해서도 따로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매도에 대한 시선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선 여태까지의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죠?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이었어요. 왜?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자회사들이 다 해먹고 있고 로봇 쪽에서는 뭐 모멘텀이 있다고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사 디스카운팅도 받아가면서 이런 좀 재미없는 장들이 이어지게 된 거죠. 이전에야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 구간부터는 거의 변동이 없이 흘러왔는데, 자, 알레그로 핸드가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 메타랑 협력을 한다, 메타와 함께 공동 개발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가장 흡사한 사람과 사람의 손과 가장 흡사한 로봇 손이다, 이런 얘기가 떠돌면서 외인들 갑자기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를 당겼죠. 그러고 나서 사실 알레그로 핸드는 또 쏙 들어갔어요. 알레그로 핸드는 쏙 들어갔고 이때 세력들 간에 조금 다툼이 있었고 그것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요때 당시에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는데 대충 기억나는 게 이제 신한이랑 NH가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얘네 둘이서 막 물량 막 뺏기다가 갑자기 이상한 애들 들어와서 물량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투경을 받으면서 조정폭 나오나 싶더니 이거 밀어내면서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아슬아슬하게 100원, 200원 차이로 투경을 유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투경 해제, 그리고 쏴 올리고 또 한 번 쏴 올리면서 투자 위험까지 받게 되고, 투자 위험 달리니까 급락 나오고 다시 한번 로봇과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 얻으면서 상승을 이어왔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 모멘텀을 받아왔다는 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 반도체 쪽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죠? 원익홀딩스의 매출 9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15만원 뚫어냈고 코스피도 5천 도달했다가 약간 밀리긴 했지만 5천 도달한 만큼 반도체가 정말 힘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부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 기대감이죠. 그죠? 자, 알레그로 핸드가 어떤 휴머노이드에 뭐 접합이 된다, 아니면 뭐 협동 로봇이라도 접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큰 모멘텀이 나올 거야. 워닝 로보틱스가 이제 분리 상장이 되면서 정말 큰 모멘텀이 나올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태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죠. 워닝 콜딩스는 차라리 삼성전자와 커플링이 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로봇주로 인식이 되면서 CS에 대한 기대감 크게 받아오면서 상승 만들었고, CS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알레그로 핸드 그 공개는 했지만 뭔가 기사화가 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봇 거리는 거는 로봇주가 아니지만 로봇 거리는 거는 알레그로 핸드가 정말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알레그로 핸드라는 것이 이제 메타랑 협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구 목적, 그리고 대학생 이런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연구 목적으로는 대부분을 알레그로 핸드를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오늘 좀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단 말은 알레그로 핸드가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협동 로봇 시장, 그리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레그로 핸드가 정말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입증이 된 건데,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원익홀딩스가 아니라 원익 로보틱스라는 거. 그죠? 원익홀딩스는 원익 IPS와 원익 머티리얼즈에서 나오는 매출로 연결 재무제표를 형성을 하죠. 로보틱스에서는 7% 정도의 매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로보틱스를 상장을 했을 때, 분리 상장을 했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된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반도체와 로봇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을 한 거, 오케이, 근데 알겠어. 자,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왜 원익홀딩스가 못 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이 A 산업과 B 산업을 같이 들고 있는데, 뭐 비중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뭐 90%, 7%라고 봅시다. 비중을 원래 그러니까. 자, 그럼 90%짜리 이 모멘텀이 좋을 때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7%짜리 산업이 약간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하락이 나와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승에 어느 정도 제한을 걸릴 수 있을지언정 하락이 나와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원익홀딩스 반도체 지주사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로봇으로 인해서 강한 하락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매수 기회를 잡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로봇주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 만큼 우리 주주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겨 놓고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사실 오늘 움직임으로 인해서 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일 움직임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 4만원 구간 좀 자주 말씀드렸죠. 4만원 구간이 개인 투자분들께서 정말 크게 들어왔던 구간이거든요. 자, 좀 올려서 4만원 보이시죠? 32,000원, 33,000원에서 개인 투자분들 쫙 들어왔다가 4만원 구간에서 외인들 들어왔다가 4만원 넘어서니까 다시 쫙 들어오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요 구간 보이시죠? 4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개인 투자분들 왕창 붙었다고요. 지금까지 쫙 붙었죠.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 이제 신규 진입을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4만원에서 41,000원 구간이 매물대일 거고, 외인들 같은 경우 요 위아래로 형성이 돼 있겠죠. 자, 여기서 이 깨진다, 개인 투자분들 매물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외인들이 이걸 받아주면서 아래쪽으로 끌고 온 다음에 매집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겠죠. 왜? 지금 얘네가 버텨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추세가 약간 하방으로 향했기 때문에 뭐 억지로 버텨주면서 돈 왕창 써가지고 다시
뛰어 올릴 거 아니면 얘네가 버텨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 매물 던지고 그럼 지들도 매물대 여기 있으니까 이 매물이랑 이 매물이랑 합쳐가지고 같이 올려야지 요 생각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2,000구간까지 좀 열어볼 수 있겠고 32,000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구간, 자, 그 다음 구간이 요쪽 되겠네요. 요쪽 25,000원. 좀 크게 열리는데, 자, 25,000원 구간까지 좀 크게 열리게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도 고민하셔야겠죠. 사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은데 아마 우리 주주분들 지금 안 팔고 싶을 거예요. 결국 상승할 거야 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로봇주 너무 힘 좋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 뭐 현대차가 잠깐 빠졌다고 해서 로봇주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납득할 만한 이슈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익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랑 로봇이 섞여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한쪽이 발목을 잡으면 뭐 약간 평이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상승으로 끝나죠. 근데 둘 다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봤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꼽힙니다. 미친 듯이. 뭐 핑계 댈 것도 엄청 많아요. 야, 로봇주 지금 뭐 좀 하락세 아니었냐 원래, 아니면 뭐 반도체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 끼울 것도 엄청나게 많죠. 어쨌든 둘 중 하나가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때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하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불리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둘 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둘 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둘 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원익홀딩스 상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 신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5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이었는데 이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신용이랑 거래량만 좀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신용 매매가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신용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뭐예요? 지금 약간 광기로 접어들었던 거죠. 개인 투자분들의 광기로 접어들었어요. 이 시장 상황도 봤을 때 외인들 빠져나가고 기관들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매도세 찍히는데 고객 예탁금은 올라갑니다. 고객 예탁금이랑 신용 미수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이 말 뭐예요? 지금 도박성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까지 막 땡겨가지고 마구마구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좀 양호한 편이죠. 증거금이 이제 40%니까 내가 원래 주식의 40% 가격에 살 수 있네. 2.5배 레버리지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비중에서 3.52% 정도 있다. 이거 뭐 평균이라면 평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평균이죠. 1%에서 2%대였다. 아, 그래, 이 정도 사면 몰릴 수 있어. 근데 3.5%가 들어와 있고 그 상황에서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요. 신용 매물이 위험한 이유가 뭐야? 제가 쌓이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이거 털어먹기 정말 쉽거든요. 증거금이 40%이기 때문에 무조건 40% 빠져야 얘네가 반대 매매가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좀 복잡한 조건들이 있어요. 대충 생각해 보시면 한 15%에서 20% 정도만 빠져도 갑자기 반대 매매 나오는 듯한 그런 강한 하락세가 나올 것이고, 이 매물을 받아서 결국엔 올리겠지만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 없다. 특히나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그냥 사놓고 까먹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사놓고 까먹고 뭐 내가 그런 종목이 있었나, 뭐 계좌 까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랐네,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주주분들 정말 주식에 관심 많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하락에서 와, 이거 추세가 완전히 꺾였구나, 앞으로 올라가려면 정말 긴 기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냥 매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 박스를 견딜 바에는 그냥 좀 손실 보고 나가서 다른 종목 보고 말지, 지금 2차 전지 뜨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상승폭에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전 매물대를 뚫어낼 때마다 분할로 익절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이 길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열어봐야겠죠.
내일 다시 상승하면서 이 추세 라인 위로 올라온다. 자, 그러면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빌빌거리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완전히 타 올랐다. 이평선 마냥 사용하면서 이 추세 라인을 이용하면서 상승을 이어나간다. 그럼 뭐 걱정하실 거 없겠죠. 매수까지 가능한 상황이 나올 건데 요 부딪혀서 약간 빌빌거린다면 그때는 완전히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맞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맞고 떨어질 때는 이 매물대를 무시하면서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좀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하락이 나올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는 요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빌거리면서 움직이는지, 완전히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밀려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밀려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000원까지 열려 있고 그 아래로도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만 일단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빌빌거릴 때가 중요하겠죠. 빌빌거릴 때 이 주체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 넣어주는 주체가 누군지, 이거를 그 지지의 역할로 사용할 생각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외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얘네도 매도를 원하는 거죠. 매도를. 얘네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박는 거는 용납을 못 할 거예요. 아무리 숏을 칠 수 있다고 해도 얘네가 항상 양방향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자, 내가 숏에 걸었다. 숏에 현금 한 7 정도 걸었어. 그러면 롱에 한 3 정도 건단 말이에요, 얘네는. 야, 그러면 숏 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 매물을 팔아줘야 내가 가짜로 팔고 다시 사서 되갔겠죠. 그 매도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들끼리 물량 뺏어 먹겠어요? 개인들한테 물량 뺏어 먹겠어요? 개인들한테 물량 뺏어 먹는다고요. 하지만 항상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개인들이 갑자기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그런 식으로 물량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쭉 늘려갈 텐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쭉 늘려갈 텐데 요 구간에서 얘들이 설거지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로봇이나 반도체 쪽에서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거나 두 가지 좀 상황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하면은 추세가 두 가지로 나뉘네. 이걸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좀 부딪히면서 빌빌거리는지 두 가지로 나뉘네. 그럼 내가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때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반대쪽도 마찬가지네. 얘네들 돌파해서 내려가든지 타고 내려가겠네. 그럼 타고 내려갈 때는 그래도 이 반등을 위한 힘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내가 분할로 매수를 해야겠네.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내려간다면 내가 매수를 강하게 해야겠네. 아니면 얘네가 설거지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께서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이걸 실행하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냅두면 오히려 오르는데 내가 지금 파는 거 아닌가 막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막 안달복달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그래도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정보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무슨 근본적인 문제? 이게 내 돈이다 보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더 물타기 못할 것 같고 불타기 못할 것 같고, 내 돈이다 보니까 이게 손실 나면 네 말 못 지키고 그냥 매도해버릴 것 같다. 이게 좀 지배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좀 근본적인 이유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는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큰 혼조세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 좀 잘 헤쳐나가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요 구간에서 지금 추세를 한번 깨버렸죠. 자, 어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추세를 그냥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 주체가 누군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좀 신중하게 움직이시면서 많은 수익 얻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영상이 길어져 버렸는데 여러분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착잡하네요. 지금 좀 어이없는 이슈로 추세가 깨버려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완전히 그림을 다 그려놨었는데 좀 망쳐버려서 우리 주주분들도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고, 저도 우리 주주분들 수익을 제대로 못 가져가시는 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힘내셔서 용기 있게 투자 이어나가시면서 원익홀딩스 통해서 또 다른 종목 통해서 수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